블록체인 내지는 암호통화 연구를 좀 일찍 한 편입니다. 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미래의 신기술 또는 파괴적 기술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과정 중에 이미 5, 6년 전에 이런 기술들을 찾아냈고요. 또 3, 4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저희 애틀이 아시겠지만 기관이 무려 한 2,0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현재 블록체인 내지는 암호통화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명 되십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블록체인과 암호통화는 왜 분리되지 않는가인데 사실 좀 제목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지막 장에는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먼저 제가 이것을 이 주제를 논의하기 전에 제가 지난 1년간은 최근 몇 년간은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이라든가 활용 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제가 지난해 말부터는 도대체 이 블록체인이란 것이 암호화폐가 왜 나왔고 어디서 나왔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그 이유를 찾고자 공부 좀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여러 가지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 문제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 표, 이 블록체인 내지는 암호통화를 얘기할 때 많이 쓰이죠. 이 표의 제일 왼쪽이 그동안 저희가 수천 년 동안 또는 수백 년 동안 우리 몸에 밴 왕권주의, 중앙집중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가운데는 분권주의, 지방자치, 대의민주주의 이런 형태의 그림이죠. 세 번째가 이제 P2P 개인 간의 개인 거래 또는 그 자치민주주의, 또 직접민주주의 이런 개념의 그림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그림은 이미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에 논문을 썼지만 이 논문 나오기 50년 전에 이때부터 이런 그 블록체인의 기반이 되는 철학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통화의 기본적인 철학은 제가 봤을 때는 출발은 자유, 프리덤 있고 종착역은 저스티스, 정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경로는 자율이라는 오토노미, 자율이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 정의가 이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암호통화가 만드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통화정책, 금융정책 또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반발 내지는 정의롭게 바로잡고자 탄생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이 나오기 이미 50년 전에 40년 전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블록체인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많은 암호통화 내지는 블록체인들이 머클트리라는 구조를 갖고 있죠. 이 머클트리는 아시겠지만 이미 암호통화가 나오기 훨씬 이전인 여기 랄프 머클이라는 사람이 1979년에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머클트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오고 암호 합의 알고리즘의 원조가 되는 비산틴 장군의 문제도 이미 블록체인 나오기 20년 전 이전부터 훨씬 논의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사에서 니스트 미국 국립표준에서는 암호 합의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비트코인 같은 건 이제 SHA-256 방식 쓰는데 그 기본이 되는 그 표준을 90년대 초반에 정했고요. 제가 여기는 써지 않았습니다만 그 존 내시라고 내시 균형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 있죠. 그분이 이제 영화로 나오게 됐잖아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그분은 사실 세계적인 수학자지만 그 암호통화에도 관심이 무지 많았어요. 1995년에 그 강연한 자료에 보면 아이디얼 머니라고
우리말로 이제 이상적인 돈이죠. 이미 그 당시에 95년대에 나온 그분의 강의 자료 보면요. 지금의 비트코인과 약 70% 정도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후보자를 꼽으면 항상 5명 중에 1명이 들어가는 게 바로 존 내시 교수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블록체인, 어느 날 갑자기 암호통화,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30년 전, 40년, 50년 전에 이 선행 연구가 있었고 훨씬 그 이전에 300년 전, 500년 전, 수천 년 전에 이런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존중하는 천부적 자연권이라고 해서 존 노크의 자연주의 사상이라든가 경제학적으로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이 네트워크와 디지털 세상에서 블록체인과 또는 암호통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비트코인의 이제 합의 알고리즘의 기본인 프로프 워크가 97년도에 개발이 됐고 또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여기 다니엘 수아레즈라는 그 미래학자 내지는 소설가인데 저는 이 소설을 몇 번 읽었습니다. 읽기는 다소 부담이 되는 엔지니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전산하신 분들은 읽기가 좋지만 일반인들은 좀 부담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 수아레즈의 디모이라는 책은 죽은 자의 네트워크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의 이런 기술, 네트워크 세상에서 어떤 혁신적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인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디모이라고 적었고 드디어 이 과정을 거쳐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됩니다. 나온 다음에 이분의 후속 책은 이 디몬 후속작이 제목이 프리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등장을 해서 자유를 얻는 그런 과정이 두 개 연속으로 나오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후에 여기 있는 많은 코인들이 나오고 현재 1645개 정도 나와 있고요. 또 합의 암호 알고리즘만 해도 무려 우리가 알려진 것만 20여 종이 넘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50여 종이 되고요. 참고로 저희 기관에서도 정말 특별한 지금 현재 저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새로운 방식의 암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암호 통화 자체는 블록체인에 상당히 의존적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암호 통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구동되고 또 위로 올라가면은 천부적 자연권인 인류의 또는 인간의 생명, 자산, 재산권을 정의롭게 구현하고 보존하는데 디지털 경제에서 시스템으로 구현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리고 암호 통화를 얘기할 때 뒤에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 통화가 분리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의 원천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암호 통화랑 블록체인은 분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분리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그 블록체인 내지는 암호 통화 출발점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탈중화가 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방식이라면은 어떤 그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유변조 내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시파워가 지금 약 8천만 페타플롭스 정도 됩니다. 지금의 세계 슈퍼컴퓨터가 뭐 중국 거 기준에도 100 페타플롭스가 안 되거든요. 즉 지금의 기술 방식이라서는 비트코인 같이 노드가 많은 경우에는 거의 그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유변조가 불가능하죠. 그런 슈퍼컴퓨터 80만 대를 병렬로 연결시키지 않는 한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그러나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송금하는데
또는 5천만 원 송금하는데 옆에 숫자를 잘못 클릭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송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 제한적으로 그걸 변경할 수도 있게 하는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시스템은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내부 정보라든가 유출을 해서 어떤 거는 막아야 될 성격도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퍼블릭 프라이빗으로 구분하는데 최근에는 퍼블릭 프라이빗 구분보다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합의성, 컨센서스가 어떤 방식이냐 또는 익명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불역성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의 유의 변조가 아니라 데이터의 수정 내지는 변경이죠. 유변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다른 그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에 연동돼서 또는 용량 등 포함한 그런 확장성 문제,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네 가지를 조합해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과 또는 퍼블릭 프라이빗 개념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분법적으로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또는 블록체인과 암호 통화가 함께 가야 되느냐 분리하느냐 거기에 종속되는 것보다는 기술의 최근의 진화 과정을 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합의 알고리즘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비트코인의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몇 개에서 쓰이겠지만 지분 인증 방식의 POS가 있고 또 요번에 여러분 아시는 EOS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에서 코인으로 변동됐죠. 토큰에서 메인넷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현재 BP 그러니까 포스에서 위임받은 대표자를 뽑는 델리게이티드 포스에서 디포스라고 그러죠. 이런 방식들이 계속 나오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그 디포스 방식은 아직은 뭐 기술적으로 검증됐다 하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아직은 그 검증이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21명의 그 BP를 뽑고 그 사람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인센티브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블록체인의 또는 암호 통화의 기본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디포스의 BP EOS 같은 이제 21개의 이제 BP인데 그거를 랜덤으로 뽑아내는 그런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암호 통화가 현재 1645개고 또 암호 통화가 없는 블록체인이 약 한 1000종류가 넘습니다. 다 합해서는 현재 알려진 것들이 뭐 한 3000 종류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IBM이라든가 그런 프라이빗 쓰는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암호 통화 없이 블록체인 유지되죠. 그런 것들에 쓰이는 그 알고리즘 방식 여기는 주로 채굴과 생성보다는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프루프하고 어떤 증명하고 인증하고 그런 쪽에 합의 알고리즘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암호 통화의 유스 케이스를 그 전에 해놓은 거지만 좀 업데이트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암호 통화를 이제 비트코인 내지는 그 블록체인을 암호 통화 영역으로 보지만 이렇게 4개 영역으로 구분하면 일상화는 그 암호 화폐, 이제 가상화폐라고 많이 부르죠. 이상화는 공공보안 영역, 3상환이 산업응용, 4상환이 거래결정형인데 퍼블릭 블록체인 내지는 그 코인 내지는 토큰이 있는 것들은 주로 1상환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2상환에 있는 그 블록체인 방식들은 코인이나 토큰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경 3상환에도 비즈니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IBM 쪽 계열에서나 또 우리 삼성도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코인 없는 블록체인도 얼마인지 만들어서 수익이 있고 또 여기는 이제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워낙 그 단위가 크고 헤비하지만 그 마이크로 트랜잭션에서 소액 거래, 기부금 같은 거 그럴 때 쓰이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DApp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암호 통화의 화폐 기능보다는 거래 용도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코인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블록체인 내지는 암호 통화는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라 일부는 단절되지만 일상암부터 사상암까지 함께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활용 그 분야를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전자시민증 또 상거래 또 전자상거래들에도 아마존처럼 중개인이 없는 직접거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만든 그림을 이렇게 인증받아서 이런 것도 코인 없는 거죠. 이 원본의 그림을 저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사진 것들을 등재하는 그런 블록체인, 또 금융 쪽에 쓰이는 블록체인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 하면은 되게 소프트웨어 또는 암호 통화의 알고리즘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블록체인의 전체 생태계 측면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생성되는 단계에서는 여기는 그 칩이나 그 디바이스들이 장치가 필요하고요. 또 암호 통화들이 거래하려면 거래하는데 필요한 DB, API 서버 등, 그리고 블록체인이 또는 암호 통화가 실제 비즈니스에 쓰일 때면 영국의 에버레츠 같은 회사는 현재 전 세계 다이아몬드 한 120만 개 이상을, 다이아몬드가 아시다시피 고가잖아요. 미술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의 특성을 디지털로 한 40여 가지 특성을 모아서 블록체인을 인증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를 인증하려면은 다이아몬드를 블록체인으로 등록한다는 의미는 그 특성, 40여 가지 특성을 블록체인으로 등재하는 데 시키는 거거든요. 그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자현미경이나 초정밀 카메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oT 시대, IoT랑 접목시키면은 각종 그 블록체인으로 탑재시킬 때 또는 등재시킬 때 센싱을 하고 리더하는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관련 사람이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암호 통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암호 통화 관련된 이런 생태계 전반을 함께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그 입법 제목을 봤는데 용어가 다양하시죠? 아까 뭐 가상화폐도 있었고 전자금융도 있었고 또 암호 통화라고 쓰신 분도 있었어요. 저는 거의 암호 통화라고 씁니다. 그 이유는 뭐 영어로도 뭐 크립토 커런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가상화폐라 쓰는 버추얼 커런시라는 건 의미는 아시겠지만 온라인 쿠폰, 게임 머니,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버추얼 커런시에 해당하는데,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 통화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암호 알고리즘이 되어 있고 실제 마켓캡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영어로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머니 또는 크립토 디지털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구태여 크립토 커런시라고 쓰는 이유는 커런시라는 의미가 머니랑 커런시랑 차이는 뭐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낸 다음에 한국은행 창고에 보관하면 머니지만 커런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들도 마찬가지고 아직 채굴이 안 된 것들, 또 리플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지하 나머지 유동되는 자금들을 통합해서 커런시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바르게 표현하면 앞으로는 가상통화 또는 전자금융 그런 것보다는 가상화폐보다는 암호통화가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어떤 분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현재 1600개가 넘는 암호통화인데 제 눈에는 진짜 그 코인이나 토큰으로 보이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가 몇 개는 라이트코인 같은 건 코인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저는 코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코인의 기능과 자산 기능이 같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고요. 또 리플은 금융 자산 간 이동할 때 마치 스위프트 코드처럼 리플의 기능이 스위프트 같은 프로토콜 기능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리플은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곧 출시되지만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기능이 훨씬 강하고요.
나머지 DF들도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암호 통화를 하나의 이건 무조건 코인이다 또는 토큰이다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아주 제한적으로 화폐 개념으로 쓰이는 것들만은 코인이나 토큰을 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플랫폼,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DF, 연료 등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이 암호 통화를 보는 눈도 기존의 화폐처럼 가치 척도, 가치 저장, 가치 이전에 머물리지 않고 또 여기서 기준은 주로 그 화폐 발행하는 데 대한 신뢰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커뮤니티에 속한, 노드에 속한 또는 밸리데이터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합의 알고리즘 검증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거래증명, 자산인증, 자산증명까지 암호 통화의 기능이 간다고 보시면은 기존에 바라봤던 피아트 개념의 화폐랑은 상당히 차별성 있게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폐는 가치가 어느 날 디지털에서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채굴락에서는 적정 디바이스 비용, 뭐 전기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이런 성능에 따라 활용도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암호 통화가 거쳐 생기는 게 아니라 나름 원가 내지는 코스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암호 통화 제가 시간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암호 통화를 얘기할 때 저는 앞으로 크립토 이코노미스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실물 경제, 도저히 여기 실물 경제라면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고 실효성이 법칙이 되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도 더 이상의 주어진 땅에 어느 일정한 주어진 땅에 노동 자본을 무한대 투입했다고 생산이 늘어나지 않죠.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 체제 법칙 성립될 때 있고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디지털 시대 되면서 무한 복제가 가능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디지털 경제 세계 법칙인 무해 법칙, 길드 법칙, 메트칼 법칙이 나왔는데 이것마저도 해설이 안 되는 거에 이제 비트코인 등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디지털도 무한 복제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원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기술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저는 그 암호 경제 법칙이라 이름을 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암호 증명의 법칙, 합의 유예 법칙, 분산 연결의 법칙이 앞으로 논의돼서 이 암호 통화 내지는 이런 금융 정책, 경제 정책을 하는데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 통화는 분리될 수 있는 건데 원래 제목은 왜 분리되어야 하는가 돼 있었죠. 제가 최근 자료만 이제 여기 수록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 2018년도 내용인데 2018년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 가능한가라는 글들이라든가 토론회가 엄청 벌어졌습니다. 제가 참석하고 저도 일부 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분리 가능한가에 대해서 분리 가능하지 않다는 손을 들은 적이 약 70~80% 됩니다. 저는 참고로 작년 12월 27일 날 제가 디지털 타임스에 여기에 블록체인과 암호 통화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저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전에 여기 바이낸스 대표가 와서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단정적이게 했는데 이분 입장은 거래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김정은 부총리가 다소 그전과는 다소 좀 뭐 상반되진 않지만 다소 완화된 좀 블록체인과 암호 통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는 시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해외 많은 자료들은 아직도 이 블록체인이 그 크립토커런시 암호 통화 없이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는가?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왜 블록체인이 그 암호 통화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필요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나온 기술들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함께하는 그런 그 전에 얘기한 그 특징적을 모은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함께 되는 그런 그 크립토커런시가 개발 중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답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이 퍼블릭이 됐든 프라이빗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신뢰, 해킹과 위변조가 안 돼야 되죠. 그다음에 보상, 어떤 코인이나 토큰 수수료 사용료, 또 가치, 비용, 속도, 편리성 이런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속성입니다.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그 거버넌스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 체계로서 충분 조건으로서 어느 정도는 암호 통화가 코인이나 토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쪽에서는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만든 그림을 등재시킨 인증받은 그런 것들은 그 플랫폼을 쓰면서 지금은 공짜지만 암호 통화 없이 뭐 사용료를 낸다든가 또는 다른 개념으로서 어떤 뭐 광고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른 방식의 보상 체계를 받으면은 구태여 그 암호 통화 없이도 블록체인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과 암호 통화는 분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도 더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단정적으로 특정 코인이나 특정 암호 통화만 가지고 얘기하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